예술과 디자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내린 예술과 디자인의 차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저의 생각이 이제 결국 만들어낸 예술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본질적 차이예요. 그냥 차이가 아니라. 그런데 본래 예술은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어의 번역어입니다. 그러면 예술의 영어는 뭐냐? 바로 아트입니다. 아트와 디자인의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트는요, AR 더하기 T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은 라틴어에서 아트를 아르스라고 발음을 했거든요. T가 아니라 스 발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트라는 말은 한 1500년, 1400년에 아르스 아니면 그 더 이전에 아르스라는 말이 변형돼서 프랑스에서 아트라는 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르스라는 말은 또 어디서 비롯됐나? 고대 그리스까지 갑니다. 고대 그리스에 가면은 두 가지 유추해 볼 만한 말이 있어요. 아레테라는 말이 있고 테크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아레테와 테크네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 책에서는 아트는 테크네라는 그리스어의 지금의 말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책 읽으면서 테크네보다는 오히려 아레테라는 말이 더 예술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발음상으로도 뭔가 친연성이 있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아레테는 무슨 뜻이냐? 아레테는 뭔가를 되게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테크네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레테를 세 가지 유형으로 얘기합니다. 먼저 노래를 부르는 거, 두 번째 악기를 다루는 거, 세 번째 사람을 다루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레테의 최고의 탁월함으로 교육과 정치를 얘기합니다. 탁월성, 탁월하라는 말이 테크네라는 말하고 합쳐지면은 아트라는 말하고 약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레테 더하기 테크네가 아트라는 말의 어원적 기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트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조각이나 건축이나 이런 어떤 멋진 무언가를 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상태, 그게 저는 아트의 본질적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누군가가 점프를 엄청 잘해도 야, 너 점프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요리를 잘하면 야, 이 맛 진짜 예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요리를 진짜 잘했다, 너 점프를 진짜 잘한다, 이 말을 아트다,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에서 막 멋지게 예술은 뭐라고 정의하고 아트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에서 쓰는 말들을 유추해 볼 때 오히려 지금 제가 말하는 아트는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탁월성이라는 말이 더 보편적으로 타당한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자인이라는 무엇인가? 디자인도 쪼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D와 사인이라는 것은 기호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는 뭐 라틴어에서도 그렇고 이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D와 사인의 합성을 하는 거. 근데 이제 사인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기호라는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기호를 가르치는 게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인이라는 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은 이 기호는요, 형태와 의미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사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를 보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또 어떤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형태가 떠올라요. 그 관계가 바로 기호입니다. 이 사인이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세메이온이라는 말과 되게 친연성이 깊거든요. 이 세메이온이 그리스 의사들이 증상을 얘기할 때 세메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피가 나. 그럼 그 증상을 보고 아, 너 지금 몸속에서 뭐가 지금 잘못됐어, 이렇게 우리는 의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바이탈 사인 체크해봐. 생명 바이탈 사인을 체크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 이 사람 몸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유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형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어떤 상태인지 유추하는 세메이온이라는 말이 변형돼서 지금 우리가 기호라고 쓰는 사인으로 온 겁니다. 즉 사인은 형태와 의미가 결합된 그 관계를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사인은 뭐냐? 사인을 분리하거나 변형시키거나 만드는 활동이 디사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트는 뭐예요? 탁월한 거죠. 디자인은요? 사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두 말은요, 비교되는 분야이긴 하지만 지금 현대인에게 사실 본질적인 말의 의미는 너무너무 명확하게 달라요. 디자인을요, 잘하면 아트가 되는 거고요. 못하면 아트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본질적으로 그 말로 정의를 할 때는 사인을 만드는 행위, 아트를 본질적으로 말할 때는 어떤 행위든 그 행위를 굉장히 잘하거나 탁월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과 디자인의 언어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어떤 뜻을 얘기했잖아요. 아트는 탁월한 것이고, 그다음에 디자인은 사인을 만드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그 이제 언어의 기원을 근거로 해서 예술이라는 분야가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 그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는 예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걸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의술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제자도 있고 가족들이 다 잘하게 되면 너네들 되게 의술을 되게 잘한다. 어떤 집을 잘 짓는다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네들 되게 집 잘 짓는다. 너네들 되게 그림 잘 그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크래프트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크래프트한 배 이런 뜻도 있거든요. 우주선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뭐 1000년에서 1200년 이때쯤에 길드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중세 길드라는 조직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일종의 크래프트예요. 그리고 크래프트적인 사람들은 뭔가를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는 집단들을 얘기합니다. 집단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정신을 뭐 크래프트맨십, 장인 정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장인이란 말 썼는데 동양에서는 그 크래프트맨을 장인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은 무언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분야에서 무언가를 되게 잘하는 집단인 공예, 크래프트라는 게 분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본래의 예술도 있고 크래프트라는 공예도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구분되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왜 잘하는지 모르게 되는 상태. 그 이유를 모르는 건 여전히 아트라는 말이 쓰이고요. 내가 이걸 왜 잘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크래프트란 말을 써요. 가령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보면요.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분노를 노래하소서 무사히 신이요.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호메로스 안에 뮤직 신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신이 내 안에서 내 몸을 빌려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말을 잘하는지, 내가 왜 노래를 잘하게 됐는지 이걸 내가 모르는 거야. 그 원인을. 그리고 그 개인적인 그 탁월한 역량을 내 개인이 연습해서 하기보다는 뭔가 타고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어떤 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저씨나 저 집 아들은 집을 겁나 잘 만들어. 아니면 무슨 낫이나 망치를 되게 잘 만들어. 쟤 왜 그거 잘 만들어? 쟤네 할아버지가 되게 잘 만들었어. 쟤네 할아버지는 왜 잘 만들어? 쟤네 할아버지 아버지가 엄청 잘 만들었어. 아, 쟤는 저걸 배워서 잘 만드는 거구나 라는 그 원인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으로 건축 분야는요. 뭔가 인공적인 것을 만드는 그런 분야들은 공예라고 하고 뭔가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뭔가 탁월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아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분돼서 오다가 르네상스 시기 때부터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같은 독특한 개인의 탁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야, 저 사람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선생님보다 더 잘하네? 이러면서 야, 쟤도 아티스트야 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는 뭔가 낮은 수준의 집단적 탁월성이라면은 개인은 그보다 더 우월한 수준의 개인적 탁월성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회화나 조각 이런 장르들이 건축 이런 장르들이 아트로 편입이 됩니다. 그전에는 문학이나 노래 이런 쪽만 아트로 여겼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미술 장르가 아트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현대로 넘어옵니다.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은 공장식 대량 생산이에요. 공장식 대량 생산이 되면서 똑같은 것을 공장에 있는 기계들이 마구마구 팍팍팍팍 찍는 거예요. 아트이기도 하고 크래프트이기도 한 거예요. 다만 크래프트는 사람들이 집단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만든다면은 이거는 기계가 만들어. 그리고
하루에 100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000개도 만들고 10만 개도 만들어. 이게 되게 다른 활동인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이 계획은 처음에 크래프트 하는 계획보단 훨씬 더 촘촘하게 탁월하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아트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자인이 아트랑 공예 사이에 뭔가 되게 중요한 활동 같은 게 새록새록 생기기 시작하면서 디자인이라는 말이 1920년대부터 본격적이기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되는 말이에요.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은 디자인은 예술과 공예 사이의 중간 매개 역할을 뭔가 흐릿한 영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겼냐? 옛날엔 손으로 만드는 거 기계로 만들게 된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쓰게 되고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예술만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전에는 10명이 살던 게 500명이 살게 되니까 예술과 크래프트가 분해됐다면 지금은 5만 명, 50만 명이 살게 되니까 디자인까지 등장을 해서 이제는 예술이 혼자 하던 것이 예술, 디자인, 아트가 서로 분업해서 활동하는 느낌으로 보십니다.